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추가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국은 검진센터가 증가해 검진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의 성인 10명 중 8명은 경제활동 재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타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더스데이 특수가 코로나 사태 속에 실종됐습니다. 선물만 전한다는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낮은 몰기지 이자율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마더스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마더스데이 특수까지 사라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638명. 다시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검진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LA 카운티 내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638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검진 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검진자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는 34곳의 이동식 검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전체 확진자 수는 27,815명, 사망자도 1,313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카운티 내 18만 3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3%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망자 중 93%가 폐질환과 간질환, 그리고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확진자 수는 56,212명으로 하루 사이 2,20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와는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확진자 수는 둔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미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호대 이원정 기자입니다. 경제활동 완화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은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영화관과 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의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랜드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가지 종류의 업소 영업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화관 영업 재개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육관 영업 완화에 대해 78%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당과 네일숍 영업 완화에 대해 74%가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총포상은 70%, 그리고 미용실 영업 완화에 대해 69%가 싫다고 답했습니다. 의류 판매 업소에 대해 66%가 반대했고 골프장의 경우 59%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타운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은 전파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칫 중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약국 종업원들도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으니 그 약국은 가지 말아야 한다. SNS를 통해 한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던 메시지입니다. 모두 가짜 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관련 가짜 소문에 무고한 한인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국 측은 하루에도 사실 여부 확인 전화가 수차례 걸려올 뿐 아니라 손님도 줄어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마켓까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전화를 계속 마켓까지 하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전혀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측은 메시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2월 대한항공 승무원이 한인타운의 식당들을 활보했다는 가짜 소문 논란에 이어 또다시 퍼진 가짜 메시지. 경찰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oever spreads fake news, if they're caught, they could be taken to small claims court and held financially responsible.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올해의 어머님의 날 마더스데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마더스데이 특수까지 사라졌습니다. 선물만 보낸다고 하는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 올해는 LA 한인타운에서 마더스데이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꽃집의 경우 마더스데이 꽃 주문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50개가 넘는 주문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20여 개가 전부입니다. 타운 화원들은 꽃 주문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 할인 행사까지 펼치며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조달을 못해요. 꽃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사실 받기는 어렵지만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10% 디스카운트 해드려요. 올해 마더스데이에 볼 수 없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을 할 수 없는 한인들은 식당이나 캐터링 업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어머니를 대접하겠다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가서 또 외식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뭐 꽃다발도 사주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뭐 같이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들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황에 알맞은 마더스데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집에서 수고 시켜서 가족끼리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즐기고 싶고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야지. 코앞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 코로나 사태로 마더스데이 특수까지 실종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총영사의 한국 귀임이 코로나 사태와 선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늦춰졌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고 김한윤 총영사는 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에 먼저 손을 내미는 영사관을 만들겠다. 지난 2017년 12월 말 LA에 부임했던 김한중 총영사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김한중 LA 총영사가 2년 반 가까이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주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귀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LA 총영사로는 박경재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 공식 발령과 함께 빠르면 다다음 주 LA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임하는 김한중 총영사는 그동안 민원 서비스 개선에 가장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자행정 도입으로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LA 총영사 인사는 지난 3월 초 외교부 발표 이후 2달 넘게 발령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회의원 총선거로 공식 발령이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런 절도범들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 복장을 한 절도범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주로 택배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최근 간호사 복장을 한 절도범이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주 케네위 경찰국은 간호사 복장을 한 절도범이 현관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일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절도범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택배를 일정 기간 밖에 놓아두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도범들은 수술실에서 쓰이는 간호사 복장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신분증까지 목에 건 채 주택가를 돌며 소포를 훔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일부 시들이 해변을 잇따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와 실비치 그리고 다나 포인트시는 이번 주 해변 개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도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 개방 조치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변을 관할하는 시들은 개방과 동시에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0.5% 상승한 배럴당 24.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14% 가까이 올라 배럴당 30달러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원유 수요가 다시 생기면서 유가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달보다 11.5% 증가한 444억 달러, 우리 돈 5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출 감소폭은 역대 최대 규모고 수입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3월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부동산, 특히 집값이 지난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는 2에서 3%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낮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전문회사 진로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해 말까지 집값이 약 2~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이 고액 구매를 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내년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 수준으로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로는 주택 매매가 지난해 4분기보다 50에서 60%나 급감해 올해 2분기에는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에는 내년 말까지 매달 10% 정도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판매량도 내년 말까지 지난해 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때보다 주택 시장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을 시장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편리한 매매가 가능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원한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공식 보고서가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And what happened should never ever have happened. China should have informed us that they had a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미 군 당국은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발생지가 야생동물 시장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연구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The weight of evidence, nothing's conclusive. The weight of evidence is that it was natural and not man-made.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와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미 전국에서 40여 곳의 주가 자택 대피령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전화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공원과 해변에는 봄 날씨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상점들은 부분적으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Just wow. It's been great to see people just really happy to just be released.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든 곳은 15개 주에 불과하지만 이번 주까지 40개 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완화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이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재집계한 결과 오는 8월 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직전 전망의 2배가 넘는 13만 4천 명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ne of them is increased mobility before the relaxation, premature relaxation of social distancing. We're adding more presumptive deaths as well. 뉴욕타임스도 다음 달 1일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8배인 20만 명, 하루 사망자는 지금의 2배 가까운 3천 명에 달할 거란 내용의 미 보건당국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화냐 거리두기냐. Oh yay, oh yay, oh yay. All persons having business are admonished to give their attention, for the court is now sitting. 미 연방 대법원은 사상 최초의 전화변론, 즉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는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변론 모습조차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전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화상회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자금도 80억 달러 가까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For France, président Emmanuel Macron. Emmanuel, tu as la parole. 유럽연합이 주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모금 행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30여 개 나라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3시간 만에 74억 유로, 우리 돈 9조 9천억 원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 6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oday is a defining moment for the global community. When we are sitting further apart than usual, the world has shown it is standing closer together than ever before. 모금액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법 개발에 쓰이게 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행사로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미국과 러시아는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갈등만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기원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We have not received any data or specific evidence from the US government relating to the purported origin of the virus. So from our perspective, this remains speculative. 미중 간 갈등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으로 강대국 간 백신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총책임자입니다. 신임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협상하는 단계적인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손성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된 래클리프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의 위협이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We face enduring challenges on other fronts as well. North Korea and its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이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외교적 해법에 동의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그러면서 핵무기 일부와 제재 완화를 바꾸는 단계적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And I hope that that there might be some concessions about their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세부 사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만 한동안 수면 아래에 놔두었던 단계적 해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북한 전문 연구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평양 주변 신리라는 곳에 새 미사일 지원 시설을 거의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설 가운데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LA 한인 상공회의소에 강일환 현 이사장이 차기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44대 신임 회장단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강일환 현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신임 수석 부회장에는 세라 리 씨가, 부회장에는 하경철 씨와 브라이언 리 씨가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가정에 최대 $3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전기와 가스 사용 가정은 최대 $200, 전기만 사용하는 가정은 최대 $3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현재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뉴욕시와 뉴저지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제 새벽 5시쯤 맨하탄 미드타운을 지나던 4번 전철 차량 안에서 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남성이 30대 아시안에게 혐오 발언을 하면서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뉴저지주 호보큰 클린턴 스트리트의 한 주택 주차장 앞에 아시안을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겼습니다. 이번 주말 시애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넘어서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6일 소나기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9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82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20도 정도 나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겼습니다. 소노마와 멘도시노 카운티가 상업용 던지니스 크랩 시즌을 오는 15일 조기 마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야생어류국 국장은 고래와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던지니스 크랩 시즌 마감을 작년의 6월과 7월보다 훨씬 앞당겨 오는 5월 15일 조기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의 봉쇄령 완화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영국이 유럽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까지 영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영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최대 32,375명으로 유럽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9,000명 수준인 이탈리아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다만 영국 통계청 집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에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집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ways of counting deaths, as we know. But I don't think you can make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you're suggesting at this stage. 유럽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4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조업을 정상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남부 바이에른주는 현재 실시 중인 외출 제한 조치를 접촉 제한 조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음식점에서 야외 테이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대중교통 운행을 정상화하고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을 재개시키는 등 봉쇄 조치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직 바이러스를 물리친 건 아니라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연휴에는 1억 명이 다른 지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일출 명소인 산둥성 타이산에 연휴를 맞은 사람들이 하루 3만여 명씩 몰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인파가 집중되자 일부 구간 진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휴 기간 전국 관광지의 하루 입장객 수를 최대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했습니다. 관광지 입구에선 여행객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 장비도 동원했습니다. 这款 AR 眼镜它可以每2分钟测量100多位游客的体温数据。 이런 제한 조치로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그래도 나흘 만에 1억 400만 명이나 이동했습니다. 아직 중국 내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대규모 인구 이동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증상 감염자 대다수가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후베이성에서 머물던 사람들과 관련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무증상 감염자 15명도 모두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거나 유입된 사례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후베이성 봉쇄가 풀린 걸로 해석되는 만큼 1억 명이 움직인 연휴 기간 이후에 무증상 감염자 확산 여부가 코로나 종식선을 놨던 중국의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우표, 수석, 인형 등 다양한 물건을 모으는 게 취미인 분들 주변에 많으실 텐데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수집광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촬영장인가요? 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눈 닿는 곳마다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 스타워즈 관련 물품이 가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남성인데요. 1976년 스타워즈 홍보용 루카스 필름 원본 배너부터 캐릭터 의상, 희귀 포스터의 한정판 피겨 등 스타워즈 관련 물품을 50만 개나 보유해 이 분야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네요. 자기 돈 쓴다는데 뭘 할 순 없겠지만 이 정도면 분명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겠죠. 원래 스타워즈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는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한 편으로 끝났다는데요. 무려 42년이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별나도록 사랑을 퍼붓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닐까요? 날이 좀 더워졌다고 벌써 물놀이를 가나요? 수상 스키를 즐기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째 생각처럼 잘 되진 않는가 봅니다. 원래는 강이나 호수에 나가 보트를 이용해 타야 하지만 자가격리 중이라 뒷마당에 있는 웅덩이로 만족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익숙해지니 물살 가르기 성공, 제법 매력이 넘칩니다. 궁여지책이었지만 코로나19가 물러가도 웅덩이 수상스키 계속 즐길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탁탁탁 구두굽 소리와 현란한 발재간이 특징인 탭댄스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해보시죠.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해진 걸까요? 청소기를 밀고 다니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발을 가만히 두는 법이 없습니다. 폴짝폴짝 장소 불문 쉴 틈이 없죠. 미국의 무용수들입니다. 자가격리와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아일랜드 전통 무용이며 탭댄스의 원조로 알려진 아이리시 댄스의 매력을 알리려고 나선 건데요. 특유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움직임이 지루한 일상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하체를 주로 사용해 조깅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이 춤을 이용한 다이어트 강좌까지 있다는데 여러분도 집안일 할 때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미국 뉴욕으로 가보시죠. 거리에 쓰레기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독특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의 예술가가 하루에 하나씩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전, 헌 이불, 폐 매트리스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쓰레기는 물론이고요. 문 닫은 상점의 유리창 등을 도화지 삼아 코로나19로 모두가 외로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그림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네를 타던 꼬마가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슛! 정확한 골인데요. 안 보고 뒤로 던져도 골만 가르기 성공. 심지어 러닝머신 위에서도 드리블을 합니다. 올해 겨우 6살 꼬마라는데요. 공을 이용한 묘기 슛이 특기, 벌써 남다른 떡잎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틈틈이 인터넷을 보고 장애물 배치 등 묘기 구성도 직접 한다는데 노력형 영재라는 건 바로 이런 꼬마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프로야구는 개막전부터 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화제거리도 많았습니다. 서대훈 기자입니다. And so baseball, opening day, KBO action, live sports on your television. 삼성과 NC의 대구 개막전을 생중계한 ESPN은 KBO 리그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Korea baseball is made up of 10 different teams. Doosan and the LG Twins share Jamsil Stadium. The season's 144 games long. Minwoo Park, the second baseman, into right field, and it is caught in right field. Hyun-gon Kim with an outstanding play.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타자들의 배트 플립, 홈런 친 뒤 배트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경기 전에 조명하기도 했는데 개막전부터 NC 모창민의 배트 플립 장면이 나왔습니다. That was a bat flip. There is our first bat flip. NC 출신 메이저리거 에릭 테임즈도 화상 연결로 중계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ESPN은 앞으로 KBO 리그를 매일 한 경기씩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Welcome to the land of Yagu.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도 KBO 리그 홍보에 나서 화제입니다. 2018년 아메리칸 리그 MVP인 LA 다저스의 무키 배츠가 공개한 개막 축하 영상인데 배츠의 소속사가 먼저 KBO에 문의를 한 뒤 제작한 것으로 대표적인 국내 스타들을 배츠가 직접 소개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Kim Ha-sung, the Heroes All-World Shortstop. Yang Hyun-jong, the Tigers, sensational southpaw. 화이팅! SBS 서대원입니다. 네,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통한 다양한 행사도 벌어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 말 그대로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유럽과 이슬람권 매체까지 long-awaited start of day one of South Korea's baseball season. 9개국 17개 매체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기지개를 켜는 한국 프로야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Because baseball is not very famous in Southeast Asia, but I think people around the world want to see how sporting events are being conducted here in South Korea, especially since you have the COVID-19.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고 일본에도 인터넷을 통해 2경기가 중계됐습니다. 사상 첫 무관중 시대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가 야구장을 채웠습니다. 한동민 하면 날려버리 한번 갈게요. 화상 연결을 활용해 팬들과 쉼없이 소통하면서 텅 빈 야구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다양한 플래카드가 관중석을 메웠습니다. 시구도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LG는 대형 전광판을 통한 화상 시구를, KT는 어린이가 야구공 모양의 풍선에 들어가 홈까지 걸어가는 깜짝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모든 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는데 KT 선수들은 유니폼의 이름 대신 감사의 메시지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문학구장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면 단계별 관중 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그동안 중단됐던 경제 활동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40여 개 주에서 봉쇄령이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 연일 올랐습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분기를 거쳐 4분기쯤에는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경제활동 재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집단 동조, 그 성급한 결정이 아니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